늦은 밤 도심의 아파트에서 들린다기엔 믿기지 않는 이상한 소리. 굿하는 거, 뭐 도마 같은 거, 난타하는 것처럼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교회에 올라왔어요. 왔어요. 빨리 올라오세요. 몇 달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들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한 여성.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소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이고. 매일 밤 아파트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보이는 한 여자가 있답니다. 그녀는 항상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으스스해요. 무서워요. 예. 네. 저 경로당이라고 써 있는데요? 경로당? 혹시 이 여자가 괴소리를 내는 장본인인 걸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서 그분이 좀 이용을 했었어요, 저희 노인정을. 의문의 여자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는데요. 처음이죠.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한 15년 넘게 해봤는데 처음이죠. 자리 제공해드리는 거죠. 잠을 잘 가. 멀쩡히 있는 집을 두고 잠을 청하기 위해 경로당을 찾았다는 여자. 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왜 밤마다 집을 나와야 했으며 아파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녀의 집에 함께 가봤습니다. 아니 왜 집을 놔두고 갔을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베란다 문을 열고 위층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왜 이런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건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기 동 대표님이 그 관리 사무소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경로당에다 잤었어요. 이불 보따리를 이렇게 항상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게 그 보따리 맞는데요? 아까. 보따리. 경로당을 이용을 하려면 관리실에 적어도 뭐 12시까지는 그래도 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저는 그냥 여기서 자야 되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또 그때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그게 또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안락한 공간을 두고 왜요? 도대체 자기 집에서 경찰을 불러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소음이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과연 오늘은 조용할까? 시끄러울까? 나도 오늘 경찰을 몇 번이나 부를까? 과연 오늘 나는 저녁에 또 잠을 잘 수 있을까? 잠들지 못할 정도로 지영 씨를 괴롭히는 소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뭐 처음에는 이게 발 망치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가서 쇠그 난간에 그 찌찌찌 이런 거 제일 네, 진짜 싫은데. 드릴 소리. 드릴 소리요? 네, 드릴 소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자,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는 지영 씨가 직접 녹음한 소리입니다. 진짜. 이게 지금 집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게? 소름 끼쳐 진짜.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진짜 잠 못 자죠.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도 딸 걱정이 많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밤 9시인가? 막 전화하면서 엉엉 울어요. 아이고. 뛰어내려 죽고 싶다고. 잠을 잘 때는 없지. 갈 때는 없지. 집에서 시끄러워서 못 자지. 그러니까 엉엉 울고 전화를 했는데 저도 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한참 인터뷰를 진행하던 그때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방금 전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 뭐야? 이거 아까랑 또 다른 소리인데요? 엉망 소리가 다 나요. 목탁도 들리는 건가요? 집 곳곳에 들리네. 지금 취재 카메라 이 정도로 들리는 거면 실제는 더 크게 들릴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바로 옆에서 내는 듯한 이 괴상한 소음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와, 진짜 소리가 못 들어주겠는데요. 이런 소리가 계속 네, 계속 새벽에 더 심하게. 근데 이거는 약가야. 이게 약과면 심할 때는 얼마나 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귀마개를 꼈어요. 이렇게 크게 들릴 정도라면 바로 위층에서 내는 소리가 아닐까요?
다음 날 한층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위에서부터 소리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소리를 낼 일이 없는데요, 지금. 어제 집을 비운 데다가 평소엔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데요. 아래층에 사는 지영 씨와 마찬가지로 툭 하면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횟수, 시간, 세기, 그 어떤 것도 일정하지 않은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족을 괴롭혔는데요. 지금 시계를 보면 정말 종일이네요. 제일 심각한 거는 아이가 이제 놀래죠. 8살 딸내미인데 경기를 오줌을 싸더라고요. 아우. 아이도 그렇고 아이 엄마도 그렇고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저희 아이는 지금 아빠 나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 지금도 상당히 지금 트라우마를 받고 있고. 아이고 세상에. 아늑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광호 씨 가족이 차 안에서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월세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지금 3개월째. 네.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뭐 월세를 월세를 70만 원 주고 살고 있습니다. 양쪽 살림을 저희가 다 하고 있죠. 이 괴소리로 인한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같은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냄비를 숟가락이나 국자 같은 걸로 막 치는 그런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그래서 못 자는 적이 있었어요. 놀이터로 나와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봤거든요. 소리가 바깥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바깥까지요? 그냥 일찍 그냥 출근하자 해서 회사 주차장 가서 잤죠. 뭔가 찢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긴 해요. 이런 사람 뛰는 소리랑은 비교할 수 없이 이게 마루가 진짜 부서질 것 같은? 저렇게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아파트에 울려 퍼진 이 괴상한 소음은 무려 7층부터 23층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아우. 집이 있는데도 월세 집을 구해 나간 가족. 그리고 차 안에서 자야 했던 청년. 이렇게까지 주민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이 소리의 근원지는 대체 어디일까요? 21층에 산다고 합니다. 21층이요. 21층? 2층이어가지고 21층에 보니까 21층에서 그런 수많은 주민들이 지목한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21층에 거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취재 도중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네, 여보세요? 어머, 저 여자 올라왔어요. 왔어요. 빨리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21층 여자가 방금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전화한 주민의 집을 찾아가던 제작진. 그런데 주민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소음을 낸다는 21층 여성이었습니다. 아 이분이에요? 뭐?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우리 씨 잠시 한 번만 말씀 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와, 이 소란이 생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작진에게 전화를 했던 주민을 아니 만났습니다. 전화 주셔서 왔는데 세탁기 돌려놓고 씻고 나왔는데 와가지고 그리고 에? 옆집과 싸우기 전 위층을 찾아왔다는 21층 여자. 이웃들에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줌마 소리만 들으다 갔어요. 그 세탁기 딱 돌아가면 저러고 나타난다니까요. 세탁기 때문에. 세탁기 똑같아요. 남의 집에서 쓴 세탁기 요거하고 건조기 요거 2개인데 뭐 소리 나봐요. 그러니까요. 똑같은데요, 진짜. 지금 저희 집에서 안 들리니까 이걸 또 닫아버리면 안 들리잖아. 평소에 세탁기만 돌리면 윗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화를 낸다는 여자. 심지어 그녀가 다녀간 문 앞에는 의문의 오물이 투척되어 있던 적도 있었답니다. 아휴. 이런 상황을 대할 때마다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는데요. 황당한 건 정작 그녀가 소음을 내는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이사 오고 이틀 후부터 방문, 장롱문, 뭐
밑에 그 다용도실문 이렇게 팍 이렇게 닫는 소리, 포찬희 씨의 그 엄청난 고음 노래를 새벽 4시, 5시, 6시까지 행사장 음악처럼 틀어놓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요. 소음에 시달리다 경비실을 통해 항의를 해본 적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소음으로 돌아왔다는데요. 저런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건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대단하네. 우리 보러 흉내를 내라 그래도 그걸 도대체 어떻게 흉내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제작진은 이 괴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는 소리의 크기에 집중합니다. 이건 좀 특이한 사례죠, 사실. 근데 위에서의 소리는 아마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해요. 제 위에서 한 70dB의 소음을 내도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거의 한 30dB 이하로 들리기 때문에 거의 인식을 못하는 정도거든요. 여기에 떨어지는 음압 레벨의 수준을 보면 거의 뭐 40에서 50에서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대체 어떻게 소리를 내길래 이토록 많은 주민들에게 들리는 걸까요? 전문가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좀 비슷한 뭐 느낌이 있어요? 소리 같아요. 저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두드리는 소리. 예. 근데 이게 벽을 두드리는 소리는 벽은 아니고 어떤 그런 싱크대라든지 이렇게 꺾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뭐 땅땅땅땅땅 때린다든지 뭘로 대로 이렇게 두들기는 타일 있는 욕실 바닥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뭐 그릇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삭삭삭삭 긁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소음을 내고 있었던 그녀. 그런데 21층 여자의 괴이한 행동은 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장실에서 가스를 위로 뽑는다고, 예. 근데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지금 이제 올해 5년 됐는데 담배 피고 할 일도 없고 제가 뭐 가스를 내뿜을 일도 없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가스와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는 건데요. 저희 집에를 들어오셔서 경찰관에서 확인을 다 하셨고 아니다,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난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오는데 이렇게 저희 집 앞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좀 무서워서 그러니까 피해서 그냥 말없이 그냥 들어가고, 아니면 문이 현관문이 이제 닫힌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와서 저를 한번 지켜보더라고요. 찾아와 노려보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는 21층 여자. 주민들은 대화로 잘 해결을 보고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되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결국 퇴거 서명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녀와 가족들에게 민원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주민들도 참 답답하겠네요. 그날 밤 제작진도 해당 아파트 20층에서 소음이 들리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에 저러면 무섭죠. 어떻게 자요, 저런데. 그날도 주민들은 불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참다 못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층간 소음의 문제긴 하지만 이건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고의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그저 경찰관 보고 했을 때 네. 절대 안 나요. 근데 시도를 해봐야 돼요. 네, 뭐 시도를 문 해야지. 열든 말든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더 이상 다 하기 싫어요. 얘기 좀 하자고. 대체 왜 계속해서 소음을 내는 건지 주민들은 21층 여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데요. 집에 없나? 문 좀 열어주세요. 과일 갖고 왔어요. 무슨 얘기 좀 해보려고 왔어요. 계시는구나. 안 계시는 줄 알았네. 문 좀 잠깐만 열어주세요. 저 경찰 불렀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얘기가 좀 있어. 회장님이시랑 모두 경찰이든 문. 지금 주민분들이 이 집에서 술 것 때문에 지금 처음 말.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오시라고? 소리를 내시는. 아하, 참. 다시 밖으로 나온 21층 여자.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에게 다가갑니다. 한할 사람 누구신데요? 왜 치에서 누가 오는데? 우리 내신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라고. 어우. 욕도 하고 와. 굳게 닫힌 문처럼 그녀는 마음을 열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아파트에서는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21층 여자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팀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 아파트에서 주민분들 이제 피해 얘기를 듣고 21층 여성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님도 딸과 주민들의 갈등을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진짜 직접 녹음을 들어보셨어요? 녹음한 걸 나한테 들려줬어요. 그 옆에 저 밑에 층 사람이 네. 들려줬어요.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정말 굉장한 굉음 같은 게 나요. 그래서 뭐 일부러 쿵쿵 거렸겠죠. 자기 혼자 소리 지르는 거 발로 쿵쿵 거리지. 다 부서지고 그래서 없어요. 지도 분해 못 이기니까 네. 뭐 청소기도 뭐 망가져지고 뭐 다 망가졌어요. 벽이랑 바닥은 멀쩡한가요? 바닥도 좀 흔들이 있죠. 네. 네. 원래 그냥 좀 화를 잘 내시는 편. 걔도 좀 애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죠. 달치를 하죠. 문제의 소음은 딸이 직접 내는 게 맞다는데요. 딸의 분노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1년 키웠을 거예요. 토끼가 굉장히 진짜 영리하고 똑똑했어요. 대소변을 가리는 애예요, 토끼가. 직장도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그녀에게 토끼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는데요. 걔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걔도 죽으니까 아. 걔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그거예요. 토끼가 왜 갑자기 죽었는지 모르겠다. 뭐 밥도 안 주고 것도 아니고 뭐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얘는 근데 그거를 밑에 집에서 뭐 연기도 태우고 시끄러워서 그랬다라고도 얘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 그 판단이 사실 상식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예. 뭐 이쪽 집으로 이사 와서 애가 안 좋은 거거든요. 아버지는 토끼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녀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주체는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된 내용하고 약간 피해망상으로 일어나는 뭐 이런 정신적 장애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있었던 거네요. 한번 좀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거나 화해를 한번 좀 해보는 그런 게 어떨까. 지금 늦었어요.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주민들뿐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21층 여자. 주민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런 행위들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보복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있었고 집안에 있던 토끼가 죽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내 토끼가 죽었을 것이다. 그 요인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뭐 연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민한 토끼를 죽게 만든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계속 빠지다가 보면 그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자신은 정당한 방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거나 혹은 어떻게 보복을 하거나 되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복수의 심리, 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8개월째 일부러 소음을 내는 21층 여자. 그녀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을까요? 제작진은 다시 찾은 아파트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외출하러 나온 21층 여자를 마주쳤는데요. 아, 마주쳤어요? 만났어요? 좀 잠시만 나누시죠. 저희도 좀 말씀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 아니 본인도 고소할 겁니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